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넓은 토지와 곡식 창고를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대감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도령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앓아누웠던 것입니다. 대감은 이 아들을 위해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고 약재를 구하는 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석이라는 12살 머슴아이가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으나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냄새를 맡아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석이는 코를 한 번 킁킁거리면 쌀의 묵은 정도를, 나무의 종류를, 심지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주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머슴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저 마당 쓸고 물 깃고 곡식 나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집사 박씨가 부엌에서 큰 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올릴 보양식이라 하였으나 석이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된장. 석이의 부모는 7년 전 독살당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석이가 맡았던 냄새가 지금 이 솥에서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쓰디쓴 독초의 냄새였습니다. 석이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사 어른, 그 속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박 집사는 차가운 눈으로 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님께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냄새는 독초입니다. 석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석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대감님께 올릴 음식에 독이 들었다니. 정말입니다. 제가 맡았습니다. 이 냄새는. 닥쳐라. 박 집사는 석이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석이는 일어나 다시 매달렸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대사님이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석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왜 저러나? 미친 게 아닌가? 박 집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헛소리로 집안을 어지럽힌다. 석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그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당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박 집사가 올린 보양식을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소, 박 집사. 대감님의 기력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대감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석이가 뛰어들었습니다. 대사님, 그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감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박 집사가 석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대감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냐, 석이? 석이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음식에서 독초 냄새가 납니다.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독초. 예. 제가 분명히 맡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와 똑같은 냄새입니다. 박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이놈의 헛소리를 믿으시렵니까? 대감은 잠시 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집사, 이 음식을 먼저 먹어보시오. 박 집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미 저녁을 들었습니다. 명령이요.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집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릇을 받았으나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기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그릇 바닥을 보십시오. 가루가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대감이 국물을 살짝 따라내자 그릇 바닥에 희미한 검은 가루가 보였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박 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알았느냐? 냄새입니다. 대감님. 제 코는 남다릅니다. 이 냄새는 부자초라는 독초입니다. 대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박 집사, 너는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박 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그저 떠나라.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박 집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물러갔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죽었겠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코가 정말 그리 특별하냐? 예.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대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 집사가 혼자 이런 일을 꾸몄을 리 없다. 뒤에 누가 더 있을 것이다. 서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감은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내 코로 진실을 찾아주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기와 대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대감은 서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기, 내 말대로라면 박 집사 혼자 이런 일을 꾸미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 대감님. 누가 있겠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집사는 이 집의 곡식과 돈을 모두 관리합니다.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장부를 아는 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 대감님 다음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동생, 김진사를 말하는 것이냐?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동생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다. 하지만 형을 죽이려 하다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감님. 그렇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대감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박 집사를 찾아내 보겠느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집을 나간 자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하다. 그 자가 내를 해칠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작고 빠릅니다. 대감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돈이다. 혹시 모르니 몸을 사리거라. 서기는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감은 작은 나무패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이면 마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나무패를 받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조심하거라. 서기는 밤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코를 킁킁거리며 걸었습니다. 박 집사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냄새, 기름진 음식 냄새, 그리고 특유의 노린내. 서기는 마을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냄새가 이곳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실패했다니 어찌 된 일이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머슴 아이 때문입니다. 놈이 냄새를 맡고 알아챘습니다. 냄새를? 예. 기이한 재주가 있는 아이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부터 제거해야겠군. 서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그 아이를 믿고 계십니다. 그것도 문제로군. 그렇다면 김진사는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소. 박 집사, 당신은 내일 새벽에 이 마을을 떠나시오. 떠나면 돈은 어찌 됩니까? 걱정 마시오. 일이 끝나면 약속한 대로 드리겠소. 어떤 일을 더 하실 겁니까? 김진사는 비웃었습니다. 형님의 아들, 그 병약한 도령을 이용할 것이오. 서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령님을? 그 아이가 죽으면 형님은 정신을 잃을 것이오. 그때가 기회지. 하지만 도령님은 항상 방 안에 계시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오. 도령의 약의 독을 타면 되지. 서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 알려야 했습니다. 도령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아직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어찌 되었느냐? 서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 집사는 주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리고 내일 도령님의 약의 독을 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빨리 막아야 합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내가 도령의 약을 맡아주겠느냐? 예. 내일부터 내가 직접 약을 끓이고 도령에게 가져다 주거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서기. 대감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의원 영감이 보내준 약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환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독초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시간을 재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는 약탕관에 담아 도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령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기냐? 예, 도령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고맙구나. 서기는 조심스럽게 약을 따랐습니다. 도령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 약은 맛이 조금 다르구나? 서기는 놀랐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평소대로 다렸는데요. 아니, 더 좋다는 뜻이다. 쓴맛이 덜하고 목넘김이 부드럽구나. 서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서기, 앉아라. 이야기를 들려다오. 서기는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도령은 몸을 일으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구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도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맙다, 서기.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임무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냐? 서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령님과 제가 친구라니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도령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직하다. 내가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서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도령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기와 도령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작은 아버지. 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령, 몸은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작은 아버지. 김진사는 서기를 흘끗 보았습니다. 내가 서기라는 아이냐? 예. 형님께서 칭찬이 자자하시더구나. 집안을 구했다고.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구한 약재다. 도령의 기력에 좋을 것이다. 서기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살펴본다고? 예. 도령님께서 드실 것은 모두 제가 확인합니다. 감히 내가. 도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아버님의 명입니다. 서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김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약봉지를 서기에게 던졌습니다. 서기는 받아서 코에 대었습니다. 킁킁. 순간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부자초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용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지금은 도령님께서 방금 약을 드셨습니다. 나중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령이 속삭였습니다. 서기, 그 약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정말로 이것을 대감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서기는 약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도령님, 아무 일 없는 척 하십시오. 알겠다. 조심해라, 서기. 서기는 방을 나와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서기가 가져온 약봉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하냐? 예, 대감님. 부자초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대감은 책상을 쳤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까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냄새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서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감님, 김진사님의 처소를 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의 처소를? 예. 독초를 구하려면 누군가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편지나 약재 보관함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은 고민했습니다. 동생의 처소는 별채에 있다. 하인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밤에 몰래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작고 빠릅니다.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라. 예. 도령을 데려가거라. 서기는 놀랐습니다. 도령님을요? 하지만 몸이 약하신데. 도령이 내 곁에 있으면 만약의 사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감은 도령의 이름이 새겨진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혹시 들키더라도 도령의 명으로 움직인 것이라 하거라. 서기는 옥패를 받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기와 도령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령은 걸음이 느렸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 도령님? 걱정 마라. 이 정도는 괜찮다. 두 사람은 별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 방이 보였습니다. 서기는 도령을 문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찾는 동안 밖을 지켜주십시오. 알겠다. 조심해라. 서기는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책상, 장롱, 약장. 서기는 약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각종 약재가 담긴 병들이 보였습니다. 서기는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귀, 인삼, 녹용. 그리고 마지막 병. 서기는 그 병을
부자초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서기는 병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도령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 누가 온다. 서기는 재빨리 약장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기는 장롱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 집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 집사가 아직 이곳에?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정말 도령님을 죽이실 겁니까? 당연하지. 그 아이만 없으면 형님은 무너진다. 박 집사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석이라는 아이가 문제입니다. 놈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아이도 함께 처리할 것이다. 서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밤 도령의 방에 불을 지를 것이다. 서기도 함께 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님께서 의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심할 증거가 없다.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박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밤 자정 도령의 방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갔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도령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괜찮으냐? 예. 하지만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서기는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도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지금 대감님께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서기의 보고를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이려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기는 품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대감님, 이것이 증거입니다. 부자초를 담은 병입니다. 대감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김진사가 직접 독을 쓰려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정. 예. 저기 내일 밤 자정에 도령님의 방에 불을 지르러 온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우리가 먼저 준비하여 그들이 오는 순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정말로 불을 지른다면 불을 지를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서기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의 방 주변에 물통을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하인들을 숨겨 두었다가 그들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붙잡는 것입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도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도령님은 미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겠습니다. 방에는 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 저는 작아서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은 서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서기. 괜찮습니다. 대감님과 도령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하인들을 준비하겠다. 믿을 만한 자들만 모으겠다.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대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진사와 박집사, 그리고 혹시 모를 동조자까지 5명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편은 8명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기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령님 방이 여기 있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고 옆에는 담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박 집사는 뒤편에서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는 그림에 표시를 했습니다. 창고 양쪽에 각각 2명씩, 담장 위에 2명, 방 앞에 2명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위가 되는구나. 예.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략을 이렇게 세우다니.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호입니다. 적이 나타나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신호를 쓸 것이냐? 제가 휘파람을 불겠습니다. 1번은 준비, 2번은 포위, 3번은 공격입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대감님. 응. 김진사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관가에 넘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날 대감은 조용히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믿을 만한 장정 8명이 모였습니다. 대감은 그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이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서기가 신호를 보내면 정확히 움직여야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서기는 하인들에게 배치를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휘파람 3번이 신호입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밤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서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서기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도령의 약을 다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몇 번 서기를 지나쳤으나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도령을 대감의 서재로 피신시켰습니다. 조심해라, 서기. 걱정 마십시오, 도령님. 서기는 도령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제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방 안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서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십 소리, 그리고 발소리.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이불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2개의 그림자였습니다. 박집사와 또 1명. 서기는 휘파람을 작게 불었습니다. 휘. 준비 신호였습니다. 숨어있던 하인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림자들이 창문에 다가왔습니다.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소.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소. 잠들 때까지 기다리지 뭐.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림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촛불을 끄는 신용을 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 집사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김진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 집사는 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 된다. 김진사가 속삭였습니다. 박 집사가 이불 위에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 포의 신호였습니다. 창고 뒤에서 하인 넷이 뛰쳐나왔습니다. 담장 위에서 둘이 뛰어내렸습니다. 방 앞에서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집사와 김진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서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김진사님.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그는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하인들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놓으라고. 박 집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곧 붙잡혔습니다. 그때 대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로 도령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대감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오해. 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기름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오해냐?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이려 한 것이? 김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 증거가 더 있습니다. 서기는 품에서 부자초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진사님의 별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독초가 들어 있습니다. 대감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님의 약에 타서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오늘 밤 불을 지르려 한 것입니다. 대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왜긴, 형님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었을 뿐이요. 그것이 조카를 죽일 이유가 되느냐? 도령이 죽으면 형님은 무너질 것이고 나는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소.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가 형제라 믿었다. 형제.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소. 땅도, 돈도, 사람들의 존경도. 나는 동생이라는 이유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소. 그것은 불공평하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김씨 집안의 자식이오.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소. 대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에게 미안했다. 동생으로서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살인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들을 관가로 데려가라. 예, 대감님. 하인들이 김진사와 박집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한 놈 때문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대감과 서기, 도령만 남았습니다. 대감은 주저앉았습니다. 내 동생을 내 손으로 관가에 보내다니. 도령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도령아. 대감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서기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불렀습니다. 서기. 예, 대감님. 이리 와 보거라. 서기는 대감 앞으로 갔습니다. 대감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도령도 이 집안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대감님. 아니다. 내가 구한 것이다. 대감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기, 너는 이제 이 집안의 머슴이 아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너는 내 양자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도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서기는 이제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서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천민입니다. 어찌,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의 귀함은 마음의 쓰임에 있는 것이다. 대감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충성과 지혜로 이 집안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이제 아버지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들아. 도령도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구나, 서기.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아이가 드디어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관가에서 신문을 받았고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집사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의 먼 친척인 김참봉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오, 김참봉? 김참봉은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쌀백석이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백석이나? 예, 그리고 김참봉은 서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창고 열쇠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지난주에 대감님께서 창고 열쇠를 내게 맡기셨다. 대감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사실이냐? 예. 열쇠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쌀을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김참봉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내 방에서 금화가 발견되었다. 하인이 금화 몇 잎을 가져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기.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모릅니다. 누가 제 방에 넣어둔 것입니다. 김찬봉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믿겠느냐? 천민 주제에 양자로 들어오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찬봉님, 서기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도령님은 아직 어리셔서 모르십니다. 천민은 천민입니다. 대감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너는 정말 무죄하냐? 서기는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결백합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거라. 김찬봉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증명을? 조용히 하시오, 김찬봉.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기는 이미 한 번 이 집안을 구했소. 나는 그 아이를 믿소. 하지만 기회를 주겠소. 서기, 내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서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쌀백석을 움직이려면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라. 지난주에 수레를 움직인 흔적을 찾으면 됩니다. 바퀴 자국, 짐을 실은 흔적. 김찬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느냐? 남아 있습니다. 서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코가 기억합니다. 또 그 냄새 타령이냐? 믿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서 찾아오거라. 서기는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령이 따라왔습니다. 서기, 괜찮겠니? 걱정 마, 도령님. 분명 증거가 있을 거야.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기는 바닥을 살폈습니다. 클바닥에 희미한 술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다. 서기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쌀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 담배. 예. 특이한 담배 냄새입니다. 값비싼 담배죠. 서기는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뒷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령님, 여기를 보세요. 문 밖에도 술의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도령이 말했습니다. 김찬봉의 집이다. 서기와 도령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서기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뒷뜰에는 새로운 곡식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가마니에 코를 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 창고의 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니? 냄새가 똑같습니다. 특히 이 나무 냄새. 서기는 가마니를 뒤집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감대. 도령은 분노했습니다. 김찬봉이 우리 쌀을 훔치고 내게 누명을 씌웠구나. 빨리 아버지께 알려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대감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대감은 즉시 관가 사람들을 데리고 김찬봉의 집으로 갔습니다. 쌀가마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찬봉은 발뺌했으나
가마니에 적힌 글씨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대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집사를 훔치고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오해냐? 김찬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김진사님께서 성공하시면 저에게 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시니 김찬봉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쌀을 훔쳐 돈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관가 사람들이 김찬봉을 끌고 갔습니다. 대감은 서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서기, 미안하다. 너를 의심한 적은 없었으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감은 서기를 껴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기는 이제 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글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서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천자문을 외우고 논어를 읽었습니다. 도령도 함께 서당에 다녔습니다. 형제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군장님은 서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하구나. 한 번 본 것을 모두 기억한다. 서기의 재주는 글 공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냄새로 사물을 구분하듯 글자의 모양을 한 번에 기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기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서기의 발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고맙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다. 대감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 준비를 시작해야겠구나. 세월이 흘러 서기는 16이 되었습니다. 도령도 20살이 되어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과거 공부와 함께 다른 배움도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영감을 찾아간 것입니다. 영감님, 제가 약초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한의원 영감은 서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냐, 내 코의 재주를 잘 알지. 좋은 의원이 될 것이다. 서기는 매일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약초를 배우고 처방을 익히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후각은 약재를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당귀는 3년 묵었고 저것은 1년 묵었습니다. 이 인삼은 산삼이고 저것은 재배삼입니다. 한의원 영감은 감탄했습니다. 놀랍구나. 내가 평생 배운 것을 내가 몇 년 만에 터득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의원 영감도 병에 걸려 누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서기가 나섰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영감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서기는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열병과는 달랐습니다. 서기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는 습기와 열이 섞인 냄새다. 그는 의서를 뒤져 처방을 찾았습니다. 습기를 없애는
약재와 열을 내리는 약재를 함께 썼습니다. 곽향, 후박, 황금, 황련을 달여 환자들에게 먹였습니다. 이틀 후 환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기에게 감사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한의원 영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서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을 구했구나. 이제 너는 훌륭한 의원이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구나. 그것이 내 가장 큰 장점이다. 영감은 서기에게 낡은 의서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책이다. 이제 내게 전하겠다. 서기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기는 과거 공부와 의술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9이 되었고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오너라.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 도령도 서기를 응원했습니다. 형님, 꼭 급제하십시오. 서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서오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서기는 차분하게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것, 혼자 공부한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책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서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의 따뜻함을 생각했습니다. 서기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신분이 낮다 하여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신분이 높다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기회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서기의 글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서기, 을과 합격. 서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합격했구나.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축하하오. 서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의 아들이 머스마이가 이제 선비가 된 것입니다. 서기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지만 을과도 훌륭하지. 대감과 도령은 서기를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서기. 정말 잘했다. 서기는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형님,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다. 그날 밤 집안은 잔치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서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빚을 졌다. 이제 갚아나가야 한다. 과거 합격 후 서기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을의 참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불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관찰력은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도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 곡식 창고가 털린 것입니다. 관가에서는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나섰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기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은 멀쩡했고 자물쇠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인의 소행입니다. 어찌 알 수 있소? 문이 멀쩡합니다. 열쇠를 가진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기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작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여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흔적이 있습니다. 서기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귀한 향수입니다. 관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둑이 향수를 일부러 뿌린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쓰는 향수가 묻은 것입니다. 서기는 집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주인집 며느리에게서 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분이 범인입니다. 며느리는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고 열쇠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제가 관리합니다만. 그리고 이 향수는? 서기는 며느리의 옷자락에서 똑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저를 구박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서기는 엄하지 않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벌을 받았으나 서기는 관가에 건의했습니다. 이 집안의 구박도 조사해야 합니다. 며느리만 벌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시집 식구들의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서기는 양쪽 모두를 벌하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서기의 공정함에 감탄했습니다. 저 관리는 진정 백성을 생각하는구나. 서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기가 참봉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말라버렸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고을 의원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 병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서기는 한의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참봉님, 위험합니다. 옮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관리의 임무입니다. 서기는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했습니다. 고열, 구토, 설사, 그리고 특이한 냄새. 이 냄새는 물에서 나는 냄새다. 서기는 마을의 우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우물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서기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모든 우물에 물을 쓰지 마십시오. 강물을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몸의 독을 빼내는 약재들을 썼습니다. 감초, 녹두, 갈근을 달여 먹였습니다. 며칠 후 환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참봉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서기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우물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서기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이 참봉은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서기는 승진하여 현감이 되었습니다. 더 큰 고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대감과 도령은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서기. 계속 그렇게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서기는 다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30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능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현감으로서 여러 고을을 다스렸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령도 건강을 되찾아 자식을 낳았고 집안은 번영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옛날 자신이 살던 운막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서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자신의 녹봉으로 세운 서당이었습니다. 현감님,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서기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공부는 잘 되느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기는 아이들의 책을 보았습니다. 천자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좋다. 열심히 배워라. 신분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라. 예.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현감님께서도 가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도 너희처럼 가난한 머슴아이였다. 아이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감님이 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서기는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의 가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저희도 현감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서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라. 언젠가 너희가 성공하면 다른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어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물도 새로 팠고 곡식 창고도 지어졌습니다. 서기가 현감으로서 지원한 결과였습니다. 저녁 서기는 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이제 많이 늙었으나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서기, 어디 다녀왔느냐? 서당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느냐? 예.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쓰임에 있다.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느냐? 예. 대감님께 올릴 음식에서 독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대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양자로 삼은 것은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그리고 계속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그것이 내 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서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머스마이로 태어나 아무도 돌보지 않던 시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재주를 발휘했습니다. 대감을 구하고 가족을 얻고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기는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를 버릴 뿐이다. 재주가 있거든 숨기지 말고 선한 마음이 있거든 베풀어라. 그것이 곧 사람의 도리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서기는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백성을 돌보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